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약바이오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준다고 자부하는 남자 이석현입니다. 본격적으로 신라젠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릴 게 있는데요. 저를 비롯한 대기업에 소속된 모든 멘토분들께서는 각자 맡으신 산업과 종목이 있으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가 되겠죠.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저희 대기업 차원에서 1년의 개요 영상을 이제 하나 찍어드린 게 있는데 복습하신다는 차원에서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암연구학회가 이제 바야흐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지금 이제 2024년 4월 5일에서 10일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수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한데?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데?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암 관련해서 자랑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자랑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보러 오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수출 계약이라든지 각종 계약을 따내기가 엄청 수월한 어떤 이제 각종 미팅들을 많이 딸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바로바로 이제 매출 성사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매출 계약을 성사시키려면 뭐 이제 기술 수출 계약도 매출 계약인 거잖아요. 그런 걸 성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야 되고. 근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마케팅을 해줘서 우리가 이 정도 됩니다. 우리 이 정도 깜냥입니다. 라고 이제 어느 정도 좀 깔고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AACR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거 하려고 가는 거예요. 부수 설치해서 이제 자랑하는 건데 물론 이제 뭐 개인 단위로 가면 이제 박람회 수준인 거예요. 그냥 이제 좋은 경험하고 왔다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면 되는데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얘기가 다르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진짜 여기서 좀 물건 하나 건진다. 그런 마인드로 이제 실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국제 축제라고 보셔도 됩니다. 거기서 이제 신라젠이 뭘 하느냐?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다양한 파이프라인. 원래는 가지고 있었던 파이프라인이 팩400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그 팩400을 위시를 해서 다양한 그런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뭐 SJ600 시리즈, 뭐 항암시약, BAL 089 하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거쳐서 어떠하게 된다라는 거는 추후에 이제 요 신라젠 친구들이 이제 발표를 해주면 저도 뭐 관심법 뭐 궁예처럼 뭐 관심법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막 이제 독심술사 뭐 궁예님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파이프라인이 늘어간다는 거는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뭐가 긍정적입니까? 있는 거 하나라도 제대로 잘해야지. 지금 있는 거 하나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지금 뭐 상장 폐지 되네 만에 그러고 앉아 있는데 이거 좋은 겁니까? 석현 씨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사실상 신라젠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신약 개발부터 판매까지 본인이 혼자 다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뭐 좋은 거 있으면 자기가 혼자 다 따먹을 수 있으면 좋지.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또 반대로 혼자 리스크를 다 떠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돈 다 대야 되고 박셀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신라젠 뭐 기타 여러 이제 면역 항암제 다루는 친구들이 기술 수출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본인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반 사정이 한정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이제 나의 힘의 한계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랑 정말 망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랑은 이제 천지 차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이제 속칭 말하는 이제 상장된 연구소 기술 특례 상장된 그런 친구들은요 뭘 하느냐 그냥 기술만 드립다 만들어요. 그냥 후보 물질 발굴하고 그런 건 연구해내는 건 이제 도가 텄으니까 도가 터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나가고 기술만 파나가는 거예요. 라이센스 아웃만 하는 거예요. 저는 신라젠도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판단이 좀 이제 드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있는 거 하나만 제대로 해라라게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본인이 혼자 다 해먹으려고 하면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돈이 뭐 충분히 많으면은 뭐 다른 그러한 연구를 하면서 거둬들인 부가적인 성과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뭔가 좀 해나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신라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기술 수출 해갖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만약에 기술 수출 해갖고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개발이 돼서 시장 판매가 되잖아요. 그러면 인센티브 먹는 구조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게 저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예. 가장 이제 팩사백 하나 좀 알아보면은 팩사백이라고 하는 거는 꿈의 면역 항암제인데 직접 종양을 죽여요. 직접적으로 본인이 공격해서 암세포 죽인다는 거고 면역 반응 촉진된다라는 거는 우리 이제 면역세포, T세포, B세포 이런 걸 통해서 야 너네 뭐해 빨리 나 지금 이거 잡고 있잖아 와서 같이 좀 죽여 하면서 이제 반응을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더 세져서 더 빨리 암세포 더 정확하게 암세포 죽이겠죠. 종양 혈관 폐쇄는요 악성 종양이 암이잖아요. 그죠? 암은 악성 종양을 의미합니다. 음성 종양, 양성 종양, 악성 종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악성 종양을 이제 암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 종양도 생명이잖아요. 생명이면 먹어야 되죠. 에너지 공급 받아야 되죠. 뭘로 공급 받아요? 혈관, 피로 받죠. 그럼 그 혈관을 자르면 보급로를 차단한 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 이렇게 앞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통해서 이렇게 죽이고 보급로 잘라서 말라 죽이고 안 죽을래야 안 죽을 수가 없겠죠. 암세포가. 그러니까 메커니즘 자체만 봤을 때는 이런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갈 길이 너무 멀어요. 팩사백 자체를 좀 이제 설명한 지가 어느 선가 이제 한 10년 지나고 막 이런 날이 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도 제가 한 7, 8할은 장담하건데 뭐 100%라고는 말 못하지만 7, 8할은 지금과 같은 상황일 겁니다. 뭐 지금처럼 계속 이제 연구 개발하고 연구 성과 뭐 좋게 나왔네 마네 뭐 이런 얘기하고 이러면서 그냥 이제 계속 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 그러니까 이제 라이센스 아웃식으로 이제 들어간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싶은 거고요. 차트적인 부분도 사실상 이제 기술 수출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재무 구조가 좀 이제 나름 긍정적으로 갈 수 있겠거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이 들어가면서 꽤나 괜찮게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윗꼬리가 이렇게 많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건요. 그만큼 이 종목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극단적인 흐름이 조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변동성이 굉장히 좀 불규칙적이다. 어떻게 보면 신라젠한테 어울리는 차트의 흐름이긴 하지만 이러한 신라젠이 또 어떻게 또 정상화되면서 또 이제 2020년에 거래 정지됐었잖아요. 그런 이제 아픔을 좀 극복을 하고 또 이제 시장의 신뢰도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지구명에도 볕들 날이 온다라는 말이 이제 실천이 됐지만 여러분들 그 지구멍에 들어오는 그 볕을 보려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햇살을 딱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될 수 있는지는 좀 보긴 해야 됩니다.